혹시 언젠가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게 흩어져 버릴까봐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한 가장 근원적인 공포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 결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년간 차가운 수술실에서 수만 명의 뇌를 마주하며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과 그 가족들의 슬픔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내신경외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의사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기억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선명하게 지켜줄 값비싼 약이나 어려운 의학 지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5가지 일상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혹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의 총명한 뇌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한 지혜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을 통해 어르신께서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자신만의 기억력 비결이나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다짐하게 된 점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경험담 하나하나가 기억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놀랍게도 약국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의 부엌 찬장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혼자서 사용하는 아주 많이 먹고 또 입맛이 까다로운 기관입니다. 이 까다로운 뇌의 세포를 이루는 성분 중 무려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가 아무 지방이나 가리지 않고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아무 기름이나 부으면 기계가 덜거덕거리다 결국 망가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나쁜 지방, 즉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이 막히고 염증이 생기며 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치매를 막아주는 최고의 지방은 바로 오메가-3라고 불리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등 푸른 생선, 즉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것들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일 아침 환자분들께 약처럼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한 향이 일품인 들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세상 그 어떤 기름보다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의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찌꺼기인 베타아밀로이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뇌 모양을 닮은 호두나 엽산이 풍부하여 뇌의 노화를 막는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도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제 오랜 환자분이셨던 75의 박순자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자녀분들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초기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지요. 기억이 자꾸만 끊기고 어제 만난 사람도 가물가물해지는 자신을 보며 나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마저 무너져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약물 치료와 더불어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향긋한 나물 반찬에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둘러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꼭 고등어 구이를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박 여사님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과 또렷해진 말투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완벽하게 예전의 기억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증상이 나빠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나도 내 건강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며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뇌 건강의 시작은 어르신의 밥상 첫 숟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매끼 식사에 등 푸른 생선 한 토막 혹은 고소한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는 이 작고 소중한 습관으로 어르신의 귀한 기억을 굳건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너무도 뜻밖이지만 바로 우리의 두 발에 숨어 있습니다. 흔히들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골치 아픈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는 것처럼 머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뇌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깨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때 발바닥에 있는 수많은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 뇌의 구석구석으로 잠자고 있던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힘차게 뛰어 뇌로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펌프질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안전한 곳에서 아주 천천히 뒤로 걷기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걷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반복해온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 뇌가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자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도 온갖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뒤로 걷는 순간 우리의 뇌는 완전히 새롭고 낯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에 거의 쓰지 않던 뇌의 균형 감각을 총동원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뒤쪽의 공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새롭게 인지해야 하며 오른발과 왼발을 내딛는 순서와 보폭을 아주 의식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복잡하고도 낯선 과정에서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과 운동을 관장하는 소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활성화되면서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있던 뇌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여든의 이 선생님은 정년 퇴임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급격히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져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인성 우울증과 함께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조금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지요. 저는 그분께 약 처방과 함께 매일 아침 해가 뜬 후 집 앞 공원의 평탄한 잔디밭에서 딱 10분만이라도 안전하게 뒤로 걷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하고 자꾸만 몸이 비틀거려 창피해하셨지만 자녀분의 손을 잡고 며칠 연습하시자 이내 요령이 생기고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걸으며 마주치는 하늘과 나무, 사람들의 풍경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보이고 이 작은 운동 하나를 매일 해냈다는 성취감에 기분이 무척 상쾌해지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뒤로 걷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 머릿속을 안개처럼 가득 채웠던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후 이 선생님은 예전의 그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모습을 완전히 되찾으셨고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께 뒤로 걷기의 장점을 설파하시는 활기찬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물론 뒤로 걸으실 때는 반드시 주변에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호자와 함께 하시거나 벽이나 난간을 가볍게 잡고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했던 어르신의 산책길에서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듯 뒤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르신의 뇌가 깜짝 놀라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우리의 손과 입을 하루도 쉬게 하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제2의 뇌 또는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들이 뇌의 아주 넓은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에 아주 질 좋은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쁜 색실로 무언가를 떠보는 뜨개질이나 한 획 한 획 집중해서 써내려가는 서예, 흙을 만지며 생명을 키우는 화초 가꾸기, 혹은 빛바랜 옛 앨범을 정리하며 사진 뒷면에 추억을 적어보는 활동 모두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즐겁게 그리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활동은 바로 친구분들과 함께 모여 떠들며 즐기는 고스톱, 화투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스톱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수 따기나 돈 내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스톱만큼 훌륭하고 재미있는 종합 두뇌 스포츠도 세상에 드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그림을 기억하고 정확히 찾아내야 하는 기억력, 내가 가진 패와 깔린 패를 보고 전략을 짜야 하는 분석력과 판단력, 피와 광, 띠의 점수를 빠르게 계산해야 하는 수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즐기는 사회적 교류까지 이 모든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이 고스톱 한 판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 매일같이 화투를 치시는 어르신들이 유난히 총기가 있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매일같이 가장 즐거운 방식으로 뇌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투가 싫으시거나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세 줄 일기를 써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거창한 문장이나 미사여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감사했던 일 하나, 그리고 내일 꼭 하고 싶은 일 하나, 이렇게 딱 3줄만이라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으로 직접 연필이나 펜을 잡고 노트에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아들이 사준 냉면이 참 시원하고 맛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젊은 학생이 차를 막아주어 고마웠다. 내일은 미루었던 화분에 물을 흠뻑 줘야겠다. 이렇게 쓰는 과정 자체가 하루를 되돌아보며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글씨를 쓰는 정교한 손의 움직임이 뇌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가만히 방치해두면 녹슬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손과 입을 통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자극하면 평생토록 빛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치매를 몰아내는 우리 몸의 신비로운 밤의 청소부, 바로 깊고 충분한 잠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일종의 단백질 찌꺼기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쌓이게 됩니다. 이 찌꺼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뇌 속에 계속해서 쌓이면 마치 하수구가 막혀 집 전체가 오물로 뒤덮이는 것처럼 건강한 뇌세포를 파괴하고 서로 간의 연결을 끊어버리며 결국 무서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뇌 속의 쓰레기는 과연 언제, 어떻게 청소될까요? 바로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깊고 단 잠에 빠져있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우리의 뇌 속을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였던 온갖 노폐물과 독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른바 뇌 대청소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다음 날이면 유난히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개운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중요한 뇌 대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워 이 중요한 뇌 대청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고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불면증 환자분들께 권해드려 가장 큰 효과를 본 최고의 비결은 바로 조교, 발 담그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신체의 중심부 체온이 아주 살짝 내려갈 때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격을 통해 발끝의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면 몸의 더운 열기가 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침대에서 뒤척이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은 그 푸른 불빛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잠을 더 멀리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집안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추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평소 좋아하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글고를 읽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것처럼 스르륵 잠이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은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끝까지 의미 있게 만드는 나의 역할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밤마다 꿀잠을 자더라도 만약 내가 오늘 왜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정신과 뇌는 그 어떤 외부의 자극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사회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라는 불청객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발견한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공통점은 그분들이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삶에 대한 의욕과 즐거움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스스로 활동을 멈추고 문을 닫아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대단한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베란다의 작은 화초에 정성껏 물을 주며 말을 거는 것, 동네 경로당에 제일 먼저 나가 친구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솔선수범하여 돕는 것, 혹은 멀리 사는 손주에게 매주 한 번씩 잊지 않고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이처럼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소속감과 작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뇌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총명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동력이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매일 무기력하게 창밖만 바라보며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다리를 다쳐 어미에게 버려진 길 잃은 유기묘 한 마리를 가엾게 여겨 돌보기 시작하셨죠. 매일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주며 따뜻한 잠자리를 돌봐주고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그 소소하고도 귀찮은 일상 속에서 할머니는 까맣게 잊고 있던 삶의 생기를 조금씩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 녀석 때문에라도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으면 저 녀석은 누가 돌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반짝이는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기억은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중심으로 저장되고 강화됩니다. 부디 어르신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의미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치매라는 거대하고 두려운 질병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하는 대신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마지막 날까지 총명하게 지켜낼 수 있는 5가지 놀랍고도 실천적인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등 푸른 생선과 들기름, 그리고 색색의 채소로 뇌에 좋은 영양을 듬뿍 공급하고, 둘째,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뒤로 걸으며 뇌에 신선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며, 셋째, 손과 입을 부지런히 움직여 뇌의 신경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훈련시키고, 넷째, 따뜻한 족욕과 규칙적인 생활로 매일 밤 뇌를 깨끗하게 대청소하며, 마지막으로 내 삶의 소중한 의미와 역할을 찾아 뇌에 꺼지지 않는 활력의 불꽃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특별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세월의 강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도한 세월의 강 위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만 붙든 채 불안하게 떠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총명한 기억과 지혜를 등대 사마미소 지으며 유유히 항해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르신의 뇌 속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부디 믿으십시오.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나눈 이 지혜들이 어르신의 매일을 더욱 건강하고 더욱 빛나고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어르신의 삶이라는 너른 밭에서 풍성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총명하고 존엄한 노년을 언제나 바로 곁에서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